안녕하세요, 첫입이 여러분들. 홍차예요. 다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마이크 소리가 어떠신가요? 작으면은 좀 더 키워드릴게요. 작아요? 잠시만요. 이걸 너무 가까이 대서 말하니까 마이크가 자꾸 입을 너무 건드려서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멀리 띄워놨어요. 아마 다른 차들 중에서 제 마이크가 가장 크긴 할 텐데 노래 소리를 조금 줄여볼까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게 제가 듣는 소리랑 아마 첫입이 분들이 듣는 소리랑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시시님 글이 너무 잘 보여서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저도 이제 막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모두들 반가워요. 홍아홍아. 이전에 온차였나요? 아니면 냉차였나요? 홍아홍아가 왠지 홍아파이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기에 홍아가 홍아파이 같나요? 다른 인사 방법을 생각해 본다고 해도 다들 온하, 냉하 하는데 저만 차나 다른 걸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냉차가 그랬었나요? 홍아가 좋으시다고요? 에르메이님 반가워요. 홍아홍아. 아무래도 그냥 제가 신경 써서 그런 거겠죠? 그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홍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안 되는 발음들이 되게 많아서 뭔가 홍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발음들 그런 게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리을 같은 발음도 그냥 말하면 되는데 뭔가 엮여 있는 것들 그런 단어들 밑에 리을이 들어가는 단어들 그런 게 되게 발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온동부에서도 공지를 쓰긴 했는데 차근차근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맞춰서 다른 분들이 모두 동일한 설정으로 3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홍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냉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냥 그게 드래곤드님
슈퍼챗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저거 값을 바꿔놓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드래곤드님, 저랑 같이 대화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실 때 저랑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후원이랑 그런 것들 해주실 때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쓸게요. 아무래도 온차는 대화를 너무 혼자서 잘하고 냉차는 냉차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준비해 봤어요. 오늘 생각보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키게 되면 찬이비 분들이랑 이런 대화 나누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괜찮아요. 홍차님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많이 기뻐요.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차도 마비노기 말고 원신 해본 적 있어? 마비노기가 만약에 PC 마비노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마비노기는 해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원신은 해본 적이 있고 마비노기는 말고 마비노기 영웅전은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짱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주변도 많이 둘러보고 했어요. 혹시 3차 멤버별 후원 금액별 리액션 각각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은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애초에 후원이 얼마에 따라 뭐가 나눠지는지도 잘 모르고 각자 방송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눠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냉하차이 아미님 반갑습니다. 냉차라면 어제 방송을 했고 오늘은 홍차인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온차 차례가 될 거고 사실 한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중 하나가 온차 방송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앞당겨야 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시간이 옮겨지면 공지라든지 게시글을 통해서 안내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희도 이번 주가 처음 방송이었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찬이비 분들도 모두 익숙해지시고 또 저희도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래서 날씨가 좋았다 보니까 홍차님 오늘 뭐 했어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온차가 밥 먹으라고 깨워줬고 일어나서 밥 먹고 햇빛 바라보면서 조금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날씨가 계속 안 좋고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했다 보니까 혹시라도 밖에 나가다가 또 날씨가 안 좋아질까봐 고양이랑 같이 밖에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홍차아이, 슈엘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근데 날씨가 계속 좋아서 산책이라도 할까 하고 온차랑 냉차한테 물어봤는데 온차는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냉차는 애초에 밖을 나가는 걸 안 좋아해서 그냥 저 혼자 나가서 햇빛도 맞고 바람도 쐬고 그랬었어요. 근데 왠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항상 걷던 산책로보다는 조금 안 가본 길로 빠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원래대로라면 집 앞으로 나와서 왼쪽이라든지 오른쪽 항상 갔었는데 오늘은 뒤쪽으로 돌아서 한번 빠져봤어요. 분명 집 주변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풍경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낯선 공간이어서 처음 보는 가게들, 처음 보는 거리들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 보는 카페를 발견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되게 커피 향이 은은하게 잘 풍기고 또 뭔가 골목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카페를 보니까 잠깐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친절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맞이해 주셨고 또 메뉴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어울리는 디저트가 뭔지 되게 열심히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온차도 그렇고 커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온차는 애초에 달달한 음식이 아니면 잘 안 먹어서 저는 가끔씩이면 먹고 냉차는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아마 냉차가 집을 나가지 않는 것도 커피를 밖에 나가면 무조건 사 마셔야 되니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인 사장님? 아저씨? 카페에서 뭐 먹었어요? 사장님이 되게 열심히 추천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헤이즐넛 커피랑 그리고 아몬드가 토핑으로 올라간 초코 케이크를 추천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헤이즐넛 커피가 쓰면서도 되게 고소했는데 케이크가 반대로 되게 달달하고 고소하다 보니까 두 개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케이크랑 커피를 마시면서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잠시 동안 멍 때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정신이 없기도 했고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는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날씨 때문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평화로움을 잘 못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헤이즐넛 향 너무 좋죠. 제가 고소한 걸 좋아해서 헤이즐넛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네,
미미님 말대로 맛도 되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힐링 제대로 하셨네요.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집에 있다 보면 온차가 되게 입을 닫는 모습을 못 보는 것 같아서 항상 잘 때라든지 먹을 때도 웬만하면 혼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 고요함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조금 돌아다니면서 잠도 깨우고 쉬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작업하고, 중간에 온차가 작업을 날려버려서 혼나는 모습 구경도 하고, 그 후에는 또 일하다가 밥 먹고, 점심에 날씨가 좋아서 또 산책 나가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이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 카페에 혼자 있었던 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한번 가보려고요. 이번에 가본 카페도 좋았지만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카페나 아니면 처음 보는 가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업물을 날리셨구나. 작업물 날려서 냉차가 계속 이러면은 다시 공포게임 시킨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날아간 작업물은 얼마 크지 않아서 온차가 벌 받는 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러신다면 다행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사람 많은 곳을 되게 안 가서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맛있는 가게들, 디저트들 있다는 건 알지만 보통 그런 데 가서 먹는 디저트들은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계속 줄을 서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안 가본 장소들, 조금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은 정말 조그마한 가게들이 하나 둘씩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 사장님들이 되게 천천히 또 그리고 평온하게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홍천양 햇빛 아래 광합성 하면서 골골거리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사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 잔디밭 위에서 햇볕 아래서 낮잠을 자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산이나 이런 곳에서 되게 그늘 아래서 잠을 자주 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햇빛이 몸에 안 좋기도 하고 피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그렇게 고요한 공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익숙함 속에 있는 새로움을 찾는 게 재밌죠.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은데 되게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뭔가 갑자기 모든 걱정이라든지 생각들이 사라지는 느낌? 새로운 경험이 멀리 있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매번 가던 길 뒤로만 돌아도 어디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봤을 법한 익숙한 길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저도 기뻐요. 저는 맑은 하늘이랑 구름만 봐도 새롭더라고요. 한 번씩 한 번씩 멀리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차 밖에서 보이는 풍경들이 되게 좋았어요. 차 안에 있을 때는 비 오는 날도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비가 와도 좋고 날씨가 좋아도 멋진 해나 아니면 구름들이 잘 보여서 좋고, 근데 다만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흐린 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치연 나부개님 반가워요. 홍하, 낮잠 여유롭고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커다란 나무 아래서 돗자리라든지 아니면 푹신한 잔디를 찾아서 거기 위에서 그냥 쭉 한번 자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우선은 그런 환경이 되려면 온차가 먼저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차들이랑은 함께 즐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만 나중에 한번 나가서 해봐야겠어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 더 힐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흐린 날은 기분도 별로죠. 뭔가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습도가 높아서인 것도 같고, 온차를 두고 가야. 혹시 찻잎이 분들 집에 라디오 있으신가요? 아니, 온차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에 아마 다시 보기로 남아있을 텐데, 잠자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아니면 일하기도 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혹시 한번 온차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놔봐 보실래요? 아마 반복 재생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왜 저나 냉차가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지훈님 반가워요. 홍아, 그게 홍차의 일상이구나. 네. 사실 가능하다면 온차의 방을 방음 처리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방 밖으로 나와서 제 옆이나 냉차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보류해두고 있어요. 그래도 라디오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라디오를 위해서 에너지를 아낀다면서 조금은, 진짜 조금은 자제한다고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미묘해서 잘 모르겠네요. 온차님 방송이요? 잠은 깰 것 같네요. 온차가 가끔씩, 아니 자주? 냉차가 잠들려고 하면은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주자고 많이 데려가는데, 네,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땜방 방송 학교에서 다시 보기 했는데 비명이 정말 익룡 같아요. 실제로 봐도 익룡 같고 온차님은 어디서 그 에너지를 얻으시는 걸까요? 새우깡? 아니면 모르겠네요. 그건 또 자장가인가 모닝콜인가 감미로운 알람 소리. 감미롭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생각해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도 바닷가에 가면 새우깡을 손에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날아와서 새우깡을 물어가잖아요. 그리고 갈매기가 되게 시끄럽게 잘 울고 온차는 갈매기 같아요. 익룡은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는 갈매기랑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요? 새우깡을 좋아하기도 하고 새우깡을 잘 낚아채고 그리고 갈매기처럼 시끄럽고 온차는 갈매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차는 새 종류로 비교한다고 하면 병아리 같아요. 병아리. 온차는 갈매기, 냉차는 병아리. 병아리가 되게 자그마하고 연약한데 되게 많이 울잖아요. 삐약삐약하고. 찬입이가 되신 걸 환영해요. 시시님, 홍찬입이가 되신 걸 환영해요. 온차 가둬놓고 영상만 만들게 하기에 가입하신 걸 축하드려요. 이게 아무래도 채널이 하나다 보니까 찬입이가 다들 똑같이 되어 있기는 한데 뭐 나중에라든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냉차가 병아리라니 아무래도 냉차가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병아리가 되게 작고 연약한데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면서 삐약삐약 울잖아요. 근데 냉차도 마찬가지로 몸도 되게 연약하고 힘도 없는데 저나 아니면 온차를 쫓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잔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왠지 보고 있으면은 조그만 병아리가 삐약삐약 울면서 뭔가를 항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삐약삐약 울고 있다가 혼자 뒤돌아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꺼내다 혼자가 다치기도 하고 근데 또 금세 와서 삐약삐약 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찬입이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어떤 거랑 닮았나요? 병아리 냉차 맹탕이네요. 냉차는 생각보다 되게 실수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중에서 사실 실수가 가장 많은 게 냉차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면 항상 혼자 다쳐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다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몸이 가장 약한 게 크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온차가 같이 장 봐달라고 해서 아까 저녁에 장 보러 갔었는데 이제 뭐였지? 아, 꽃게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커다란 마트가 있는데 저녁에 할인 시간에 맞춰서 가면 꽃게를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제철 꽃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차가 꽃게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짐 같은 것도 드는 거 힘드니까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인지 온차가 도착했을 때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남아있는 게 그냥 항상 평소에 있던 냉동 꽃게들? 그런 거밖에 없었고 수산물 코너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판매를 시작한다고 수산물 코너에서 안내방송을 알리니까 온차랑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꽃게를 얻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뭔가 온차가 그 사이에서 팔다리를 열심히 흔들면서 찾고 있는 걸 보니까 온차도 되게 꽃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니비 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꽃게가 되게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잡았을 때 되게 열심히 팔다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냉차도 마찬가지로, 아니 온차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팔다리를 흔들면서 꽃게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꽃게를 가져오면은 꽃게찜이랑 꽃게탕을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을 수 있겠죠. 홍차는 고양이요. 제가 고양이고 온차가 갈매기고 그리고 냉차가 병아리면 둘 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고양이는 새도 되게 잘 잡아먹는 걸 알고 있는데 홍차는 느긋한 게 뭔가 백조 같기도 하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백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수에선 되게 우아하게 있는데 발 밑에서는 열심히 발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털이 방수 기능이 있어서 그냥 얌전히 있다고 한다던데 어느 쪽이 진짜인가요? 홍아홍아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미시크님 반가워요. 온차가 새우깡 좋아하는 갈매기 같다랑 냉차가 삐약삐약 거리면서 잔소리하는 게 병아리 같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온차가 꽃게를 구하려다 꽃게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 했던 것 같아요. 밀키웨이님 반가워요. 홍아, 오늘은 학원 빨리 마쳐서 조금 더 일찍 왔어요. 일찍 오셔서 감사해요. 홍아 반갑습니다. 방수 얘기는 처음 듣는다. 근데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 이야기의 진실은 잘 몰라요. 백조나 우리 같은 새들은 그냥 물에 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발을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걸까요? 꽃게가 돼. 그치만 레드는 홍차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뜬다고 주워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소문처럼 처음 시작은 분명 다른 거였을 텐데 하나, 둘, 여러 사람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야기가 변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결국에는 처음 발견한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 백조가 열심히 발을 움직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둘 가다 보니까 조금씩 과장이 되는 게 아닐까. 진실이 아니더라도 뭔가 힘이 되는 말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온차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일하는 게 많다 보니까 되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울먹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나 아니면 냉차가 옆에 와서 이 일 끝나면 게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냉차가 그랬다고 하거나 아니면 냉차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끝내더라도 다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은 결국에 못하죠. 우리 대화할까요? 아미님 슈퍼챗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함께 대화를 해볼까요? 어떤 대화를 원하시나요? 홍차를 위해 아껴두었지. 저를 위해서 10,000원이나 아껴두시더니 감사드려요. 맞아. 이게 뭔가 저기 도끼 좀 그만 내려주실래요? 밑에 조금씩 쌓여가는데 이 정도면 10,000원 후원이라서 좀 많이 길게 가나봐요. 도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저 도끼의 이름이 대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대화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도끼를 먼저 꺼내 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도끼를 많이 꺼내두기보다는 꺼졌다. 도끼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매번 대화할 때마다 도끼를 꺼내드는 게 아니라 저런 제 도끼 대화가 필요할 때가 많아서 꺼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네. 도끼 이름도 있군요. 네. 저 도끼의 이름이 대화예요. 사실은 저 도끼가 이름이 붙은 이유도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미시카님, 나중에 저도 빌려주세요. 대화용 도끼가 아닌데 그 도끼는 꽤 여러 개 준비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빌려드릴게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다른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가장 최후의 수단이지만 가장 훌륭한 수단인 대화. 솔직히 여러 말을 오가는 것보단 결정이 필요할 때는 확실한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려고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능차는 여기는 이래서 싫고 저기는 저래서 싫고 여기는 이게 문제고 저기는 저게 문제고 그리고 반대로 온차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어느 쪽이든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화할까요? 미시카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타협용 도끼 있나요? 타협은 어떤 타협일 때 쓰시나요? 타협을 받아내야 될 때? 아니면 타협을 하실 때? 그거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타협을 받아내실 때는 검은색 도끼가 되게 잘 맞고 타협을 하실 때는 빨간 도끼가 잘 맞아요. (5,000원) 후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나 그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어느 곳이든 잘 못 정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도끼를 꺼내 들면 냉차든 아니면 온차든 바로 정해서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도 커다란 도끼는 위험이 될 수 있겠지만 자그마한 도끼 정도는 들고 다니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종류별로도 있는 거예요? 종류가 엄청 많다고는 못하지만 몇 개 정도는 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끼 날이 나가면 비상용으로 써야 될 것들도 필요해서. 컬러는 직접 도색하시나요? 컬러는 도색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을 되게 고민해서 구매하거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면 도색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도끼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좋아서 구매했을 때의 모습이 가장 좋다 보니까 애초에 구할 때부터 어떤 종류인지 생각해두고 많이 구매해요. 만약 도둑이 든다 해도 도둑이 대여와 타협 보고 도망치겠네요. 도둑이 든다고 하면 무언가를 훔치러 오는 거겠죠? 정말 만약에 도둑이 집에 들어서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 달아난다면 온차를 도둑한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시간으로 어딜 가든 잘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물을 생각보다 많이 마시고 있는데 저도 30ml 그 이상 정도는 마셨어요. 나중에는 분명 더 많이 마시면서 방송도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제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사람과 대화한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게임 방송이라든지 뭔가 그런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른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모이 홍차 언제 한번 도끼 컬렉션 모음집으로 방송하셔도 1시간 뚝딱이겠네요. 그것도 고민해보긴 했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방이 아니라 이 방이라든지 조금 더 깔끔한 방에서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도끼들을 걸어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노랑딱지가 붙을 수 있다고 해서 걸어뒀던 도끼들이랑 가지고 있던 도끼들은 우선은 다 반납해둔 상태예요. 노란 딱지가 하나라도 붙으면 채널에 악영향이 크다고 해서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도끼들이 종류가 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도끼가 대화 말고도 쓸 곳이 많아요. 제 이름이 그렇기도 하고 또 제 머리에 달린 게 그렇기도 하지만 말린 찻잎을 자를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으낄 때라든지 거길 떠나서 가장 편했던 것 중 하나는 택배라든지 그런 포장을 뜯을 때가 굉장히 편해요. 칼로 하면은 너무 날카로워서 문제일 때도 있고 또 힘이 부족해서 잘 안 잘릴 때도 있는데 뭐든지 도끼로 한번 내려치면 잘 열려요. 도끼의 진심인 홍차. 제가 좋아하는 게 게임 외에는 그닥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도 뭔가 멍 때리고 싶으실 때 도끼나 알을 한번 갈아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시간이 잘 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여러 번 갈아야 해서 집중 같은 것도 잘 되기도 하고 판타지 도끼는 괜찮지 않을까요? 15강 해줘야만. 도끼 다방면으로 유용하다. 내려친다니 내용물은 멀쩡한 거죠? 내려쳐도 되는 물건들만 많이 내려쳐요. 예전에 한번 온차가 핸드폰 필름이었나? 아무래도 플립을 사용하다 보니까 필름이 많이 고장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포장이 잘 안 뜯어져서 저한테 부탁했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도끼날을 갈고 있어서 박스를 내려쳤거든요. 근데 안에 있던 필름까지 두동각이 나버려서 그 후에는 내려쳐도 괜찮은 물건들만 내려치기로 합의봤어요. 레몬즙 박스는 온차님이 주워가서 다행이군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의문인 게 온차는 항상 박스라든지 포장을 열 때 손으로 많이 뜯어서 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작 부분 그리고 끝 부분을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프를 잡아서 쭉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아마 온차만의 여는 방식이겠죠. 집중은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도끼부터 구매해야겠네요. 생각보다 도끼의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처음에는 작은 도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도끼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숫돌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커다란 숫돌도 사용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갈림판이 있는 게 좋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대화할까요? 웨토님, 웨토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웨토님, 저희 대화할까요? 홍차님 사랑해요. 저도 웨토님 사랑해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처음 뵙는 분들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도 되게 좋네요. 도끼 가는 게 일상 루틴이군요. 저희가 게임이랑 일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 각자의 취미를 많이 즐겨요. 냉차는 책을 주로 읽다 보니까 냉차 옆에서 도끼나를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실에 혼자 나와서 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분진? 쇳가루? 갈면서 조금씩 날리거나 아니면 흘릴 때가 있어서 가능하면 밖에서 가려고 했는데 한번 밖에서 도끼나를 갈다가 신고를 당했거든요. 이상한 청년이 밖에서 도끼나를 갈고 있다고. 그래도 다행히 별탈 없이 이야기가 잘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오해를 살 수 있다 보니까 도끼날은 안에서 갈아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그 후로는 집안에서만 갈아요. 수도를 갈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끼날을 가신다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숫돌을 갈 때 여러 숫돌들이 있어요. 되게 거친 숫돌이 있고 조금 덜 거친 숫돌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숫돌들이 있고 보통은 3개에서 4개 정도 쓰는데 이게 칼을 가는 거랑 도끼를 가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고 하시면은 조그만 도끼 기준에서는 살짝 커다란 대 하나 준비해 두시고 거기에 숫돌을 물에 담그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캠핑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세요. 냉차가 달려나와서 이거는 사실 캠핑에서 나무 장작 팰 때 쓰는 거라고 열심히 해명해준 덕분에 별 탈은 없었어요. 근데 캠핑용 도끼는 따로 있는데 제 거 도끼는 캠핑용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은 캠핑을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캠핑에 대한 뭔가 로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위기라든지 꿈꾸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캠핑을 제대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가 도끼 채널 맞나요? 왠지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것 같은? 언젠가 도끼날 가는 ASMR 부탁드립니다. 작은 날 가는 정도라면 방송하면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옛날에 가족들이랑 가봤어요. 조금 어릴 때밖에 못 가봤어요. 가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캠핑을 가면 벌레가 많을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사실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도 딱 그 부분이에요. 캠핑이라는 게 그냥 뭔가 조리도구 그리고 재료들만 챙겨가서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캠핑 장비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즐길 생각이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써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갈 때 몇십만 원 정도 내면 장비를 모두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만약 저한테 그런 돈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새로운 게임패드랑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사서 하고 싶어요. 아니면 새로운 도끼라든지. 이번에 실크송이 나왔는데 어제 나오자마자 온 차랑 같이,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티켓팅? 아니면 구매? 그냥 구매?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거 구매하려고 했다는 걸 냉차한테 들켜서 왜 방송에도 쓰지 못할 거 사냐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게임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사서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홍차님 이상형은 뭐예요? 이상형은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캠핑을 가면 벌레가 많을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맞아요. 벌레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언젠가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글램핑 같은 거 추천합니다. 글램핑은 뭔가요? 글램핑이 제가 하는 게 맞다면 모든 장비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냥 가서 즐기고 대신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오는 거 맞나요? 캠핑 가는데 돈이 많이 들긴 하죠. 저도 차라리 그럴래요. 스위치2 사셔야죠. 스위치2 혹시 스위치2 사보신 분 계신가요? 이전에 스위치랑 차이가 많이 큰가요? 되게 처음 봤을 때는 동글동글해서 뭔가 온차의 볼이 생각나는 그런 동글동글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스위치2를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없어서 나중에 재미있는 타이틀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오픈런? 오픈런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이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죠. 개인 화장실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원래 캠핑장은 화장실이 없나요? 그럼 만약에 볼 일이 급하다면 숲속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하나요? 공용 아닐까요? 공용 화장실이 있군요. 아, 다행이네요. 만약에 숲속에 가서 볼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캠핑은 그냥 영상으로만 만족하도록 할게요. 뭔가 그 자연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자연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처음 라디오를 진행했을 때는 정말 어떤 말을 나눠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온차의 방송인데 힘내시길 응원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할까요? 미시카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끼다. 대화도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저희 그럼 마지막 대화만 해볼까요? 궁금하신 질문이 뭔가요? 마지막 대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시간이 잘 간다. 다들 저랑 대화하면서 시간이 잘 가고 또 사실 제 목소리가 되게 작고 안 들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것도 같은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냉차님이 프로그램이 어렵다고 하시던데 네, 시간이 살살 녹았어요. 그러시다니까 저도 많이 기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그래도 100ml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삼차들이 영상 제작할 때 각각 무슨 프로그램, 무슨 담당인지 궁금했어요. 일찍 가셔야 하는데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 더 있으실 텐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빠르게 드리면 냉차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관리 그리고 스케줄 매니저 그게 같은 말이네요. 스케줄 매니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구글 독스라든지 아니면 구글 시트, 엑셀 이런 걸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온차는 대본 작성하고 컨펌하고 중간 체크라든지 이런 걸 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독스 같은 걸 활용하고 그리고 그 채색이나 이런 거를 담당해서 해서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성이라든지 그리고 운동부에서 전달해온 편집본 후보정 후처리 아니면 초반 작업들을 담당해서 어도비 오디션, 어도비 에펙, 프리미어 프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끼 좀 그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 질문이라서는 알겠는데 발밑이 쩔그럭거려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밀키웨이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밀키웨이님 좋은 꿈 꾸세요. 홍바 이응 다운바 희연님 좋은 꿈 꾸세요. 홍바 미미님도 좋은 꿈 꾸시고 월요일 아침 새님 뒤에 이름이 어디 갔나요? 월요일 아침 새님도 좋은 꿈 꾸세요. 홍바 미시카님도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뵐게요. 홍바 아미님도 좋은 꿈 꾸세요. 굿나잇. 홍바 드래곤드님도 홍바 좋은 꿈 꾸세요. 바이바이. 웨터님도 잘 주무시고 다음 방송 때 뵐게요. 홍바 밀차님도 홍바 좋은 꿈 꾸셔야 해요. 이름이 길어서 발음하기 힘들어서 짧게 바꿨어요.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 온차의 방송 모두가 힘내시길 바라시고 에르메이님도 홍바 좋은 꿈 꾸세요. 시이시이님도 오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해요. 홍바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홍바홍바. 아미님 오늘 10,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식카님도 오늘 10,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드래곤드님도 2,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웨터님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시님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